줄리 원 뉴욕시 의원이 연방하원 7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텐트 철거를 중단하기로 한 맘단이 뉴욕시장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된 뉴욕시 의회 직원의 보석이 거부됐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최근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줄리 원 뉴욕시 의원이 출생부터 은퇴까지 일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국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연방하원 7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원 의원은 2일 평생 돌봄이라는 주제로 연방하원 7선거구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원 의원은 모든 미국인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회는 시민들을 돌보려고 하기보다 얻어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생산적인 사람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됐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연방하원에 도전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이스가 이민자들한테 너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느꼈어요. 저처럼 이민자가 의원으로 나가야지 법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랑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뉴욕 시의원보다 더 크게 나가려고 도전합니다. 원 의원이 출마한 연방하원 7선거구는 리디아 벨라스케스 연방하원 의원이 작년 11월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서 공석이 됐습니다. 7선거구는 현재 원 의원이 관할하는 퀸즈 서부 지역 일부와 브루클린 북부 지역으로 뉴욕시에서 가장 진보적인 선거구입니다. 올 6월에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원 의원은 안토니오 레이노소 브루클린 보로장과 클레어 발데즈 뉴욕 주하원 의원과 경쟁해야 합니다. 원 의원은 선거 캠페인을 위해 현재까지 $70만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25불이나 50불이나 100불이나 1000불 할 수 있는 만큼 다들 도와주시면은 금방 $3 million 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얘기했을 때처럼 한인 사람들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흑인 사람들, 백인 사람들, 라틴 아메리칸 사람들 다 도움을 받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한인 시의원에 당선된 원 의원은 2023년 시의원 선거에서 벨라스케스 의원의 지지를 확보했던 점과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와 아스토리아 등 그의 선거구인 퀸즈 서부 지역 전체가 뉴욕 연방하원 7선거구와 겹친다는 점에서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노숙자 텐트 철거를 중단하기로 한 맘단이 뉴욕시장의 정책을 철회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때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을 지지했던 퀸즈 보로장이 노숙자 텐트 철거를 중단하기로 한 맘단이 시장의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노반 리처드 퀸즈 보로장은 뉴욕시에서 기록적인 혹한과 관련된 사망자가 1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노숙자들이 밖에서 생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노숙자 생활이 사형 선고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노숙자들을 밖에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토 포셀라 스태튼 아일랜드 보로장도 퀸즈 보로장과 함께 맘다니 시장의 정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포셀라 보로장은 맘다니 시장의 정책으로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의 지속적인 혹한으로 총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중 13명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포셀라 보로장은 혹한뿐 아니라 따뜻한 날씨에도 노숙자 텐트초는 각종 범죄와 만연한 마약 사용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리처드 보로장은 인도적인 방법으로 노숙자 텐트초는 철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최근 노숙자들이 기거하기 위한 텐트와 가구 등 각종 불법 노숙시설에 대한 철거 조치를 당분간 중단하라는 지침을 뉴욕시경과 뉴욕시 위생국 등에 하달했습니다. 지난달 이민당국으로부터 체포된 뉴욕시 의회 직원의 보석이 거부됐습니다. 뉴욕시 의회 소속 직원 라파엘 루비오 보우르케스가 이민법원에서 보석을 허가받지 못하고 구금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보우르케스의 변호인에 따르면
판사는 2일 보석 요청을 기각했고, 이에 따라 보호르케스는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이민자 구금시설에 계속 수용됩니다. 보호르케스는 시의회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근무해왔으며 지난 1월 롱아일랜드에서 정기적인 이민 절차 관련 약속에 참석했다가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로저 아스마 변호사는 보호르케스가 2017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뒤 이후 임시보호 신분 TPS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보호르케스가 원래 2017년 10월 미국을 떠났어야 했지만 출국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다만 보호르케스는 이후 TPS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와 취업을 해왔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최근 국토안보부의 데이터를 활용해 소셜연금과 생활보조금 수급자의 해외여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사회보장국은 1월 초 해외여행 증거 해외여행 데이터 애플리케이션을 개정해 수급자의 해외 이동을 확인할 때 국토안보부가 수집한 여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수급자의 자진신고에만 의존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사회보장국은 국토안보부가 보유한 출입국과 여행 데이터를 활용해 해외 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이를 부적절한 지급을 줄이기 위한 준법 강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변화는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자동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시도지만 이와 관련해 여행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 저장, 공유되는지 투명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데이터 활용 확대는 이민 단속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회보장국의 민감한 데이터가 본래 목적이 아닌 곳에 오용되거나 부적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낳고 있습니다. 뉴욕시의 총격과 살인, 절도 사건이 급격히 줄어들며 뉴욕시는 지난달 역대 가장 안전한 1월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뉴욕시경이 발표한 2026년 1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은 총 40건으로 지난해 1월 기록했던 역대 최저 수준의 총격 사건 건수보다 20% 줄었습니다. 살인사건 역시 작년 1월 30건에서 올해 1월 12건으로 60%나 급감해 현대적인 통계 기록이 시작된 이래 1월 기준 가장 적은 살인사건 발생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뉴욕시에서 발생한 주요 범죄 건수는 총 8,338건으로 2025년 1월 대비 6.7% 감소했습니다. 직전에 같은 달 대비 빈집털이 사건은 27.8%, 강도는 9.9% 감소했으며 차량절도, 중절도, 중폭행 등의 주요 범죄들도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제23대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에서는 뉴저지지회 설립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우준호 회장을 초대 뉴저지지 회장으로 공식 위촉했습니다. 지난 29일 프론투어 뉴저지 본사 사옥에서 열린 행사에는 뉴욕 코네티컷 한인 단체 관계자들과 상공회의소 전 현직 회장단, 집행부가 참석해 지회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위촉된 우준호 뉴저지지 회장은 AI 시대에 발맞춰 상공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차세대 상공인 육성에 중점을 두어 지역 내 젊은 상공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다양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설립식에서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의 문조 회장은 1977년 설립된 대뉴욕지구 한인상공회의소가 그동안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지역에서 한인 비즈니스의 권익 옹호와 네트워킹, 경제 정보 제공을 통해 3만여 명의 한인 경제인들과 함께해온 명성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허드슨강 새 열차 터널 건설을 위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공사가 오는 6일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하자 이를 총괄하는 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드슨강 새 열차 터널 공사를 관할하는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지난 2일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가오는 6일 마감 시한 이전에 허드슨강 터널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 및 대출 자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새 재원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 공사는 다가오는 6일을 기해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 가까이 이번 프로젝트에 배정된 연방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교통부는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수주업체 선정에 있어 인종이나 성별 등의 고려를 금지하는 새로운 연방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검토 완료 시까지 지급 동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찰스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숀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은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여전히 자금 지급은 재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자금 지급이 동결이 되자 게이트웨이 개발위원회는 그동안 5억 달러 규모의 신용대출을 받아 공사를 멈추지 않았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2023년 인종을 고려한 대학 입학 전형을 금지한 이후 미국 대학가의 학생 구성에 뚜렷한 재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비영리 교육 연구기관 클래스 액션이 2024학년도 연방정부 대학 등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이비리그 등 최상위 명문대에서는 흑인 히스패닉계 신입생이 크게 줄어든 반면 공립주립 명문대와 일부 사립대에서는 오히려 소수 인종 학생 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미국 내 입학 경쟁이 가장 치열한 상위 50개 대학에서 흑인 신입생 등록은 전년 대비 27%, 히스패닉계 학생은 10% 감소했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8개 대학의 듀크대, 스탠퍼드대, MIT, 시카고대를 포함한 이른바 아이비 플러스 12개 대학에서는 흑인 신입생 비중이 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반면 공립주립 대표대학에서는 소외된 소수 인종 학생 등록이 크게 늘어 흑인 히스패닉계 신입생 등록이 8% 증가했습니다. 4년제 공립대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히스패닉계 신입생은 7%, 흑인 신입생은 4%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학교 이동을 넘어 연쇄 효과, 이른바 캐스케이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면 아이비리그에 진학했을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흑인 히스패닉계 학생들이 한 단계 아래 대학으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소수 인종 학생들은 다시 더 낮은 선택지로 밀려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특히 대법원 판결로 졸업률이 높고 졸업 후 중위소득이 큰 대학들에서 유색인종 학생 수가 줄었다고 평가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인종 간 소득 격차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2024년 기준 79세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산하 국립보건통계센터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4년 잠정 통계에 따르면 미국 평균 기대 수명은 전년보다 증가하며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사실상 소멸된 데다 심장병과 암, 약물 과다 복용 등 주요 사망 원인 전반에서 사망률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기대 수명은 남녀 간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성의 기대 수명은 2023년 81.1세에서 2024년 81.4세로 증가해 남성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남성의 기대 수명은 75.8세에서 76.5세로 늘어났습니다. 전국 사망률 역시 감소했습니다.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50.5명에서 722.1명으로 전년 대비 약 4% 줄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전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또 전국 사망자는 2023년 307만 명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1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해당 연도의 사망률을 기준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평균적으로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연수를 의미하는 한 국가의 보건 수준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방의회에 출석해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 관련 의혹에 대해 증언합니다. 지난 2일 연방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임스 코머 의원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의 변호인단 측으로부터 최근 상호 합의된 날짜의 증언을 위해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입니다. 클린턴 부부는 당초 청문회 출석을 거부했지만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될 위기에 처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하원 감독위원회는 클린턴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오는 4일로 예정됐던 본회의 표결에서도 결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최근 클린턴 부부는 앱스타인과 개인적 친분을 유지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2002에서 2003년 앱스타인의 전용기를 4차례 이용했고 앱스타인의 성착취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안마하는 모습이 찍힌 2002년도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은 앱스타인과 약 20년 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힐러리 전 국무장관도 앱스타인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밝혔지만 공화당은 힐러리 전 장관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유대주의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미국 명문 대학교들을 상대로 각종 압박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하버드 대학교와의 협상 합의금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하버드는 오랫동안 매우 나쁜 행태를 보여왔다며 그들이 저지른 심각하고 극악무도한 불법 행위에 대한 합의금은 더 높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1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하버드와는 어떠한 관계도 맺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의 협상 합의금을 높일 권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글에서 정부가 하버드대의 지원금 납부 요구를 철회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정면 반박한 만큼 지난해부터 명문대 길들이기 차원에서 진행된 하버드대와의 협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러한 글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유대인 재학생을 노린 위협을 방치했다며 인권법 위반 통지서를 여러 명문대에 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벌금 부과, 연방 보조금 중단 등을 통보했습니다. 컬럼비아대, 브라운대 등 일부 대학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연방 보조금 지원을 유지하면서 재정 위기에서 벗어났으나 하버드대와는 해를 넘겨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인공지능 기업 xAI의 합병을 계기로 글로벌 빅테크 간 AI 주도권 경쟁이 지상을 넘어 우주 궤도로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이 잇따라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을 구체화하는 가운데 머스크는 위성 100만 기를 활용한 초거대 궤도 컴퓨팅 군집 구상을 제시하며 AI 인프라스트럭처 경쟁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한계가 작은 우주 공간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지상 데이터 센터가 마주한 구조적 임계점이 있습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 수급과 냉각 문제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장과 함께 전기요금 부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평균 소매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 1kW시당 18.07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이 국가 전력망에 가하는 압박이 실질적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전력난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 사회적 갈등으로 번졌습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빅테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주로 향했습니다. 생성형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정점에 달했던 지난해 말부터 머스크는 물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 등이 우주 데이터 센터 구상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주는 국경과 토지 규제가 없고 24시간 태양광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를 직접 조달할 수 있습니다. 피차이 CEO는 2027년부터 위성을 발사해 우주 데이터 센터 시험에 나서겠다고 밝힌 뒤 관련 연구들을 진행 중입니다. 아마존은 위성에서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는 실험을 진행했으며 블루 오리진 또한 자체적으로 AI용 궤도 데이터 센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공화당의 텃밭으로 여겨지는 텍사스에서 치러진 주의회 상원 재구선거구 보궐선거에서 34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나 올해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법무부가 추가로 공개한 앱스타인 자료에서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의 배에 손을 올리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영국 사회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따른 이민자 감소로 올해 미국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란과 소말리아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미국 이민 비자 발급을 중단하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무효화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주요 산유국들이 지난해 결의대로 올해 1·4분기 석유 생산을 늘리지 않고 현재 물량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밥 아이거 최고 경영자의 후임의 테마파크 사업을 총괄하는 조시 다마로 체험부문 회장이 임명됐습니다. 나사는 이르면 오는 8일 우주 비행사 4명을 태우고 달 궤도 왕복 비행을 하는 아르테미스 2호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주 비행사가 달 왕복 비행을 하는 것은 아폴로 17호 이후 54년 만입니다. 현대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이 연말 상영화를 앞두고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로보택시 시승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3도, 최저 기온은 19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3분, 해지는 시간은 5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뱅크가 새해를 맞아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은 3대 특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먼저 올해도 무료 세금 보고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저소득층과 시니어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금 보고를 도와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설 명절 한국 무료 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뉴뱅크 계좌를 보유한 개인 고객은 최대 3,000달러까지 무료 송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목돈 마련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1년 만기 고정금리 4.75%의 적금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월 3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